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나라 TV입니다. 음, 저는 그 일련의 탄핵 정국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비밀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위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으로 치면은 그 왕을 조종하는 상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어떤 조직이 위계 질서가 무너지면은 그 사회나 조직, 그 나라는 파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이잖아요.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제도권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 권한입니다. 지금처럼 뭐 의회, 입법기구, 의회 그 권력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입법 내란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의회 권력을 이제 여당이 쥐고 있으면은 대통령의 권한은 정말 제왕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삼권 분립에 의해서 행정부가 입법부의 어떤 간섭이나 감시를 받고 있는데 어떤 다수의 그 의석을 점하고 있는 이 야당의 어떤 폭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국정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볼 때 행정부 안에서도 어떤 그 입법부, 사법부의 어떤 그 입김에 의해서 행정부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입법부와 사법부의 간섭으로 인해서 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속 그 소관인 국군마저도 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간섭으로 인해서 어떤 대통령의령이 이 제대로 하달되지 못하거나 또는 작동되지 않는 그 지금 어지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뭐 군을 보지 않더라도 행정부 안에서도 경찰이나 검찰 권력이 물론 행정부 안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련의 그 탄핵 정국에서 정말 그 행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반역이 일어나는 상황 같습니다. 경찰들이 뭐 동원이 돼가지고 수천 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뭐 대통령을 체포하지는 않나. 또 검찰이 그 대통령을 수감식 그 어떤 영장, 구속 영장을 쳐서 구속하지를 않나. 또는 그 공수처에서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하는 상태가 되질 않나요? 이런 행정부 안에서도 대통령을 어떤 행정 수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통령의 영이 먹히지 않고 어떤 반역 형태 또는 그 대통령을 보이콧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보면은 우리나라 상황이 매우 심각한 비정상적이고 무질서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헌법이 정한 고유의 통치 권한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보류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란죄로 몰아서 이렇게까지 체포하고 구금하는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이게 위계 질서뿐만 아니라 상식과 정의,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떤 받아들여져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상식이나 정의 또는 표준,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 또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런 국가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치가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 그리고 이제 사법부, 판사들 카르텔의 어떤 농간에 의해서 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어떤 행포, 불법적인 이 폭거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무질서 상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정과 국군 어떤 대표인데 이 위계 질서가 무너짐으로써 이제 입법부와 사법부만이 이 나라를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국정이 마비되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돼버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비유로 따지자면은 한 집안이 있는데 가장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가 자식들에 의해서 감금되고 폭력적인 상태로 감금되는 상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때리고 감금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안이 이게 정상적인 집이 아니잖아요. 하물며 그래서 아버지가 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탈취해 가지고 은행에 돈 찾는 통장도 도장 빼들어 가지고 통장도 다
은행권에 있는 돈도 다 찾아버리고 그 아버지의 인맥도 다 흐트러 버리고 이런 판국이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는 판국이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또 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올려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발의가 이게 통과가 안 됐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의원들이 이제 충원이 안 돼가지고, 근데 편법으로 해서 이걸 다시 소추안을 국회에 올려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거지 않습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불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국회라는 입법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탄핵을 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헌법에서 이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헌법 소장이라면 저는 그런 그 절차적인 위법성이 있는 그 탄핵 소추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바로 각하시켜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인데, 그것이 각하되지 않고 이게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그것도 절차적인 것을 무시하고 아주 속행을 하고 있잖아요. 또 국회에서 애초에 내란죄라는 항목으로 소추안을 올렸는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사들이 좌경화된 판사들이 이 국회 측에 코치를 해서 이 내란죄목을 빼자고 해서 내란죄를 빼고 지금 심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반 상식을 가지고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와 사법부는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모두 국민들이 알고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폭주 기관차처럼 빨리 달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폭탄핵 기관차가 지금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나 이런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또 브레이크를 걸고 자정할 수 있는 이런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브레이크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이런 상황들이 저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냐면 대통령의 어떤 권력을 입법부와 사법부가 찬탈하는 이 상태가 지금 내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국회에서 야당은 이 탄핵을 지금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장관, 검사, 감사원, 또 뭐 중요 요직들의 그 관리들을 계속 탄핵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총리마저도 탄핵하고 있고, 또 총리가 탄핵당하니까 총리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그 대행마저도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겁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대통령이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행정에 가장 중요한 게 치안이며 법률을 검토하는 검찰이지 않습니까? 경찰과 검찰들이 행정부 수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입법부인 국회는 계속 자기 어떤 논리, 자기 어떤 방식, 자기 어떤 이 생각에 의해서 입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행정부 수반이 없어지니까 야당의 대표가 어떤 대통령의 행세를 하면서 계속 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보니까 우원식 의장이 중국의 어떤 정부에게 가서 어떤 알랑방구를 끼는 그런 어떤 외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식이 없는 불법 상황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이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입법부, 국회 카르텔 또는 이 사법부, 판사 카르텔, 판사 카르텔은 선거관리위원회 카르텔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좌파 카르텔, 그리고 종북 세력, 종북 카르텔, 그리고 친중 카르텔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비밀 결사가 어떤 조직이 된 것 같습니다. 비밀 결사가 이 나라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기사에 봤는데, 헌법재판소를 드론으로 이렇게
촬영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위를 내려다보는 그런 조망하는 사진을 봤는데, 그 바리케이트를 그 버스로 360도를 이게 그 성을 쳤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 정문 쪽에만 이렇게 그 바리케이트를 친 줄 알았는데, 이 위에서 밑을 바라보니까 헌법재판소를 기점으로 해서 360도를 이렇게 아성을 바리케이트를 그 차로 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떤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먹이 사슬의 가장 높은 카르텔이 저는 판사 카르텔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가장 최고의 권위인 그 헌법기관인 이 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행정부 경찰 조직들이 총동원이 돼서 헌법재판소를 이 성을 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불법 상황인 부조리한 카르텔들이 이 어떤 불합리한 법치임에도 불구하고 작동될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하게 한 것은 바로 이 비밀 결사가 서로 공고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회 카르텔 그리고 판사 카르텔이 우리 그 경찰 조직, 검찰 조직 또는 이런 그 카르텔들이 이 쇠사슬처럼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이 불법적인 시스템도 돌아가게끔 지금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밀 결사 조직이 이 대한민국 상황을 지금 시스템을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이 뭐 상권 분립에 의해서 행정부 또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그 상권 분립의 이 서로 견제와 어떤 감시 시스템 그 원리가 깨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브레이크를 걸고 제동하고 또 자정하고 제어, 견제 등의 이런 브레이크 장치가 작동되지 않지만 그 카르텔로 연결된 그 비밀 조직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 조직을 그 어떤 권력의 힘을 지금 가능하게끔 지금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국가 체제가 완전히 전복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그 회복이 불능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태로는,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이 그 시스템, 망가진 시스템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입법부와 사법부의 이런 그 상태는 바로 지금 국회 이 역적들이 지금 대통령을 비상계엄을 내렸다는 그런 뜻으로 대통령을 지금 내란죄로 그 프레임을 걸어서 지금 체포하고 구금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을 입법부와 사법부의 내란, 그러니까 입법부와 사법부가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내란 전쟁 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무기와 총칼을 앞세우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이 상태가 저는 내란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란 상태를 직감한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내리기 전부터 대통령은 여러 정황들을 파악하고서 이 상황은 정말 국가 전복 상태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내린 겁니다. 이 비상계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단의 조치로도 그 대한민국 이 시스템이 어떤 부조리한 시스템, 불법적인 시스템이 제동되지 않고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탄핵되고 또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당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구금되고 뭐 이런 상황을 어떤 국민들이 그 분노하고 역겨워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또 집회를 통해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을 보고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좀 그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첫 번째 그 행동을 저는 집회는 물론 해야 되지만 집회에서 우리가 성토만 할 게 아니고 결국은 항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항쟁은 뭐냐면 조직적인 형태로 우리가 항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혁명이 일어나야지, 국민혁명이 일어나야지만 이 그 불법적인 그 상황을 복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일어나서 국민혁명으로 이 대한민국을 리셋해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 행동, 강령이라고 할까요? 행동으로서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저항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 입법부에서 발의한 내용들 또는 사법부에서 어떤 국민들을 법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벌금을 매긴다 할지 또는 법원에서 이 체포영장을
친달지 뭐 이런 거, 또 경찰이 벌금, 검찰 벌금 뭐 이런 거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불복종 운동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들을 꾸준히 하고 또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저항의식을 보여주고 이 저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항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집회할 때 가두리 양식장처럼 폴리스 라인 또는 프레임에 딱 가둬놓고 우리가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두리 된 상태에서의 집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회가 역동적으로 개인이 나서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피켓을 들고 또는 깃발을 들고 개개인이 나서서 경찰의 폴리스 라인 또는 차벽 뭐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우리는 개별적으로 모여서 연대했을 때 그 힘이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이 모일 때 항쟁이 되는 것이지 어떤 경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 안에서 집회하고 거기서 성토만 하면은 이것은 비밀 결사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 결사들에게 우리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뭐 무기도 없고 또 상대를 위협할 만한 그런 어떤 물리적인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뭉쳤을 때 그 힘은 항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해 전술을 할 때처럼 헌법재판소를 에워싸서 우리가 항쟁을 할 때 저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저항을 느꼈을 때 그들의 의도를 그들의 어떤 계획하는 거 그들의 의도를 철회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법적인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이 대중을 제어하기 위한 프레임에 갇히면 우리는 영영 노예밖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저항한다고 저항하지만 노예들이 아무리 설친다고 해도 우리는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혁명은 성공하지 못하고 저들이 쳐놓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냥 끝나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결사 조직들에게 어떤 타협을 해서 적당하게 넘어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비밀 결사들은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대항 세력이 어떤 힘을 빼버리는 그런 후보로 권력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서 또 비밀 결사들은 조종해서 개돼지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혁명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리셋하려면 그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고 국민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그런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련의 유튜버들 또는 유튜브 언론들이 미국을 의존하는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미국 트럼프가 아무리 보수 우파이고 어떤 행정명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주고 대통령을 어떻게 구제하려고 쳐도 만약에 국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부조리한 이 비밀 결사, 부조리한 카르텔들이 꾸려놓은 어떤 계획대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냉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보수 우파 유튜버들도 우리가 믿으면 안 됩니다. 사실 그들이 어떤 좌파들의 부역자 노릇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모여서 각 개개인이 연대해서 어떤 이 개개인이 모여서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고 1000만 명이 되어야지, 그래야 그게 항쟁으로서 혁명으로서 성공하지. 만약에 어떤 그 단체나 어떤 집단이 이 집회를 끌고 가면 그 저항과 그 저항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집회를 리더하는 그룹이 오염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일련의 광화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회들도 냉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치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회들, 또는 요즘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회들도 이 군중들이 어떤 분노 게이지가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끌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프레임 안에 가둬놓고 그 에너지를 분출하는 통로를 만들어